신라의 시조는 박혁거세입니다. 이분이 어떻게 태어나신지는 다들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시다시피 알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혹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신화 속 이분의 탄생과 특히 죽음에 대해서도 다뤄보고자 합니다. 사실 알에서 태어난 난생설화를 가진 시조 이분만은 아니죠. 부여의 시조 동명, 고구려의 시조 주몽, 가야의 시조 김수로, 그 외 신라의 탈의 이사금과 김할지도 난생 신화를 가집니다. 이는 비범한 인물의 탄생을 상징하는 것으로 전 세계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삼국유사와 삼국사기에 따른 박혁거세의 난생신화는 그 누구보다 신성스러움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천신의 사자인 말, 그것도 백마의 비호 아래 지상의 성스러운 알의 형태로 강림하였고 예사로운 알이 아님을 암시하듯이 하늘에서 빛으로 이 알을 비춥니다. 그리고 이 알이 위치한 곳은 숲과 우물 근처입니다. 우물은 생명 만물의 근원인 물, 성수를 상징하기도 하며 숲 혹은 나무는 하늘을 향해 힘차게 쭉 뻗은 모습을 통해서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신성한 나무로 혹은 우주의 중심이 되는 나무라는 뜻의 우주수 등으로 불리며 신성시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박혁거세라는 이름의 의미는 밝게 세상을 다스린다, 해처럼 밝은 세상을 만든다 입니다. 혁거세 왕을 불군의 왕이라고도 칭하는데 불군에는 사로의 전통적 조상신인 태양신으로 파악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화랑세기에서는 박혁거세를 시조 일광지신, 즉 태양신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앞서 언급한 요소들 중에서 하나만 성립해도 인물의 영웅적 위대함과 성스러움이 표현되는데 우리의 박혁거세 왕은 모든 요소들을 가지셨습니다. 심지어 태어난 그의 모습은 단정하고 아름다웠다고 하니 한마디로 잘생기기까지 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태양신 혹은 천신, 천손의 DNA를 지닌 박혁거세 왕이 태어날 당시 신라, 즉 사로에는 고조선의 유민들이 육촌을 이루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들이 알을 발견하였고 그 알에서 혁거세가 태어났으며 그가 13세가 되던 해 사로, 계림국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나라를 다스린 지 61년 만에 하늘로 올라갑니다. 즉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7일 후에 그의 시신은 머리와 사지가 5부분으로 흩어져 땅에 떨어집니다. 사람들이 시신을 하나로 수습하여 장사를 지내려고 하자 큰 뱀이 방해를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신이 땅에 떨어지는 것도 귀괴한데 머리와 사지가 5부분으로 분리되어 떨어집니다. 시신이 분리된다? 예사롭지 않지만 어딘가 익숙하기도 합니다. 바로 고대 이집트의 오시리스 신화가 연상되는 부분입니다. 오시리스는 이집트의 왕이었는데 그의 형제 세트와의 전투에서 지고 죽임을 당합니다. 세트는 오시리스의 시신을 갈기갈기 14토막으로 찢어서 이집트 전역에 뿌려버립니다. 그래서 오시리스의 무덤으로 알려진 곳이 14군데가 있기도 합니다. 오시리스는 저승의 신이자 부활의 신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농업의 신이며 풍요의 신이기도 합니다. 농업의 신인 오시리스의 절단된 시신이 이집트 전역에 매장되었다는 신화는 고대 농업사회의 파종과 관련된 제의를 신화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오시리스의 제의는 씨를 뿌리는 파종시기에 행해졌는데요. 흙과 나달로 오시리스의 형상을 만들고 물을 주고 땅에 묻었는데 이는 죽은 곡물신이 새 곡물로 재생, 부활한다는 기대를 가지고 행하는 의식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알듯이 오시리스의 시신을 그의 부인인 이시스가 모두 수습하여 오시리스는 부활되고 저승세계를 다스린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처럼 시신을 분리하여 매장하는 것은 파푸아뉴기니의 서세람 섬의 곡물기원 신화인 하이누웰레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소녀의 시신을 잘라 분리하여 여러 곳에 매장을 했더니 국은 작물이 생겼다는 신화입니다. 그리고 19세기 중엽 인도에서도 확인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시신을 분리하여 농사의 풍요를 기원하는 제의들을 참조해서 박혁거세의 시신 분리 역시 같은 원시 제의적 발상으로 파악하기도 합니다. 한편 이러한 시체 절단은 북방아시아 대륙의 샤먼의 장례를 연상시킨다는 견해도 있는데 이 둘의 공통점은 죽음과 부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농업에서는 씨가 썩은 것을 죽음으로 다시 싹을 틔우는 것을 부활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죽음과 부활이 수학과 파종의 의미로 해석되는 사례는 메소포타미아 신화 중에서 이난나와 도무지 부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혁거세가 하늘로 올라갔다가, 즉 죽었다가 7일 만에 땅에 시신이 떨어진 것을 부활로 해석해서 농경의 수학 그리고 파종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이 바로 뱀의 등장입니다. 뱀은 사탄의 이미지가 강하지만 고대에는 풍요, 대지, 물, 부활, 재생 등을 상징하는 동물이기도 합니다. 이 단어들은 별개의 단어로 보일 수도 있지만 모두 농업, 농경이라는 용어를 하나로 꿰는 단어들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사례는 아니지만 그리스 신화에서 대지의 여신인 가이아의 아들 피톤이 뱀의 형상이며 헤파이스토스와 아테나 사이에서 벌어진 사건 속에서 가이아가 느닷없이 임신을 해서 낳은 자식 반인반수의 반수 또한 뱀의 형상입니다. 즉 농업의 토대이자 기반인 대지가 뱀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인디언 문명인 아스텍 문명과 마야 문명에서도 용의 성격에 가까운 깃털 달린 뱀, 케찰코아틀과 쿠굴카는 시간, 풍요, 물 혹은 비의 신으로 농경에 있어 중요한 신으로 상징됩니다. 따라서 박혁거세의 시신을 하나로 수합하는 것을 방해하는 이 뱀은 대지와 물 혹은 나아가서 농경 신화와 관련된 또 다른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이 뱀을 계룡으로 파악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갑자기 계룡 하실 텐데요. 사실 계룡은 박혁거세 부인인 아령의 탄생과 긴밀한 관계를 보입니다. 왕후 아령의 탄생도 예사롭지 않은 것이 이분 아령정이라는 우물에서 태어났고 삼국사기에 따르면 용의 오른쪽 옆구리, 삼국유사에는 계룡의 왼쪽 겨드랑이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석가모니, 즉 고타마 시타르타와 같이 옆구리에서 태어난 점과 우물이라는 탄생지는 아령의 신성성을 표현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왕후는 물, 용으로 상징되는 대지, 즉 지모신으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박혁거세와의 결혼은 천신계와 지모신계의 결합, 즉 하늘과 땅의 결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치적으로는 혁거세 세력과 아령 세력의 혼인 동맹으로 이해합니다. 기록에는 박혁거세의 머리와 사지를 각각 장사를 지내 오릉, 즉 5개의 릉으로 만들었고 이를 뱀의 릉, 사릉이라고 이름하였다고 적고 있는데요. 경주에는 실제 오릉이라는 명칭의 사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삼국사기에 따르면 이 릉들의 주인공을 박혁거세뿐만 아니라 부인 아령, 신라 2대 남해왕, 3대 유리왕, 4대 파사왕의 것으로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덤이 조성된 시기는 건국 초기가 아닌 보다 뒷시기인 마립간, 그 시기에 조성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혁거세의 신체가 나뉘어 묻힌 릉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현재의 오릉은 마립간기의 시조를 중시하는 인식과 함께 시조릉을 재정비한 것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신화라는 형식 속에는 역사적으로 해석해야 할 코드가 숨겨져 있습니다. 처음 들으면 낯설고 이해하기 쉽지 않은 박혁거세의 신체 분리와 매장, 이에 대한 다수의 다른 의견들이 존재하지만 본 영상에서는 풍요를 기원하는 신화에 초점을 맞춰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문화유산 프로파일링이었습니다.